우선은 MMVD가 있는 환자가 수술 때문에 오시죠. 혹은 수술을 알아보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병원에 원래 다니는 MMVD 환자들이 있죠.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경식도 초음파이고요. 경식도 초음파를 보기 전에 경식도 초음파를 보시는 분이 경흉부 초음파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보호자님들께서 우리 아이는 다른 병원에서 엄청 좋은 병원에서 이미 했는데 왜 또 경흉부 초음파를 다시 보냐라고 하시면 그것은 경식도 초음파를 보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예요. 모든 보호자님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마취를 하는 것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마취는 최대한 얕게 하고 마취 시간도 최대한 짧게 해야 돼요. 경식도 초음파는 무엇이냐면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초음파예요. 경흉부 초음파죠. 가슴에다 대고서 심장을 보는 거고요. 경식도 초음파는 내시경 같은 초음파가 식도로 들어가서 심장의 머리통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좌심방의 이 천장에서 초음파를 내려 보내가지고 초음파 빔을 쏴서 보는 방법이에요. 그럼 뭐가 다르냐? 경흉부 초음파는 어떤 건물을 앞에서 바라보는 거고요. 경식도 초음파는 이제 드론을 띄워서 보는 항공뷰와 비슷합니다. 전체적인 판막의 상태를 체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판막의 길이, 판막륜의 길이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역류가 심한지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프로브 사이즈가 이제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한 14mm 정도 됩니다. 1.4cm 정도 되고요. 한 4kg 이상은 요걸 쓰고요. 작은 거는 1cm 정도 돼요. 그러면은 제 손가락보다 작아요. 요거는 3kg 미만, 2점 몇 kg에서 쓰죠. 그럼 3에서 4kg는 둘 중에 이제 유리한 걸로 저희가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보면은 어떤 걸 알 수 있냐? 왜 역류가 발생하는지가 직관적으로 눈에 보입니다. 정상은 이렇게 보여요. 여기가 좌심방, 이천판 좌심실이고요. 이게 지금 요거랑은 반대로 되어 있기는 한데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이에요. 여기가 이천판이고 보시면 판막이 얇고요. 잘 닫힙니다. 컬러 도플러를 걸었을 때는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만 보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얘기예요. 들어와서 나간다, 들어와서 나간다. 만약에 역류하는 혈액이 있으면은 이 컬러 도플러 색깔이 아주 이상하게 변합니다. 프롤랩스라고 하는 건 탈출이에요. 판막이 일부가 좌심방 쪽으로 탈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약간의 갭이 생겨요. 틈이 생기고요. 그 틈으로 역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컬러를 걸었을 때는 이상한 색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이렇게 프롤랩스는 왜 생기냐? 건삭이라고 하는 끈이 늘어났거나 아니면 판막 자체가 퇴행성 변화가 심하면 생기는데요. 건삭은 이제 낙하산 끈 같은 거예요. 이 낙하산 끈이 늘어나다가 팽 하고 끊어질 수가 있겠죠. 그걸 이제 건삭 파열이라고 부르고 건삭 파열이 돼서 이제 아예 날아가는 판막을 우리는 플레일 판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건삭이 끊어지게 되면은 이렇게까지 위로 올라가고요. 엄청 큰 갭이 생기게 되죠. 3D로 재구성을 하면 이렇게까지 가운데가 올라가게 돼요. 왜 이렇게 MR이 역류가 심하냐를 볼 수 있고 건삭 파열 같은 경우에는요. 3D로 재구성을 하면은 이렇게 끊어진 달랑달랑한 건삭이 보입니다. 그러면 건삭 파열이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원래 건삭이 10개가 있었어요. 하나 끊어졌어요. 그럼 9개가 자 우리 더 열심히 일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겠죠. 9개는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9개 중에 한 놈이 또 끊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10명에서 일하다가 2명 퇴사했어요. 그럼 8명이서 우리 회사를 살리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 나도 그만둘래, 나도 관둘래 하면서 이제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슬프게도 이 심장에도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건삭 파열은 아주 심각한 수준의 역류를 보이고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개심 수술에서는 수술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의 여부 그리고 고위험군의 여부가 환자의 일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환자의 콩팥 기능은 어떤지 그리고 다른 질환은 없는지 호르몬 질환은 없는지 폐 질환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TER 수술에서는 V클램프 수술은 판막 자체의 해부학
판막이 제일 중요해요. 판막에 어디 찢어진 곳은 없는지, 판막 길이는 잡을 수 있을 정도인지, 판막륜이 너무 작지는 않은지, 판막 사이가 두 판막 사이가 너무 넓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이 1번으로 중요하고요. 그게 조건이 안 되면은 수술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일반 상태는 안 봐도 되나요? 아니죠. 봐야 되지만 그 기준이 개심 수술보다는 낮아요. 대신에 개심 수술은 판막이 찢어졌든 짧든 상관없이 판막 자체를 리페어해 줄 수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 어떤 환자는 개심 수술만 가능하고요. 어떤 환자는 TER 수술만 가능하고요. 운이 좋게도 두 개 다 가능하면 보호자님께서 고민을 할 여지가 있는 거고요. 슬프게도 어떤 환자분들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환자들도 경식도 초음파를 보게 되면은 왜 역류가 이렇게까지 심한지를 알 수 있고,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어떤 약을 어떻게 조절하는 게 이 아이에게 제일 도움이 될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